해요. 제가 예전에 일하면서 있던 일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 재밌는 이야기들 많은데 제 이야기가 얼마나 반응이 좋을지는 모르지만 이 사연 말고도 저는 재밌는 추억담이 많으니 반응이 좋으면 다른 사람과의 이야기들로 2탄, 3탄도 계속 연재를 해볼까 합니다. 일단 이때는 제가 아직 28살밖에 되지 않았던 시기입니다. 집에서 놀고 먹고만 할 수는 없으니 직장을 구해서 다니고 있었습니다. 4대 보험도 해주고 말뿐이기는 하지만 복지도 조금 있는 데다가 버는 돈도 적지만 일하는 것도 그렇게 힘들지 않는 평범하게 동네에서 영세하는 회사였습니다. 일이 힘들지는 않으니까 퇴근하고도 몸이 그렇게 피곤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그때쯤 연애를 하던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그 여자친구랑 조금 사이가 틀어지게 되면서 잠깐 정신적으로 힘들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원래는 주말에는 항상 여자친구와 함께 있었는데 한동안 연락을 안 하게 되었어요. 주말에 집에만 있으니 괜히 안 좋은 생각만 자꾸 들고 그럴 바에 차라리 돈이나 더 벌자 싶어서 주말에만 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를 구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주말에만 반짝하고 마는 거라서 사실 일자리가 구하는 게 쉬운 편은 아니었어요. 그러다 운이 좋게 집 근처에 있는 호프집에 취직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시급치고도 굉장히 짠 편이라서 조금 실망했는데 그래도 일을 할 수 있게 된 게 어디인가 싶어서 간지덕지했네요. 아무튼 여기 이후로 다른 곳에서도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여기 말고도 다른 아르바이터에서 있었던 사연들이 많습니다. 이건 나중에 반응 봐서 더 보내드리던가 할게요. 아무튼 제가 식당에서 서빙 경력이 있다 보니 호프집에서 일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시급이 낮은 편이었지만 이 일터가 좋았던 게 첫째로는 제가 원하는 날에 일을 할 수 있는 게 좋았고 두 번째로는 아르바이트 면접 볼 때 여사장님이 엄청 예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사장님이 예쁜 거 말고 또 다른 이유가 하나 더 생겼는데 세 번째 이유가 첫 출근하고 나서 만난 아르바이트생 중 한 명이 또 엄청나게 예뻤어요. 여사장님은 딱 호프집 운영하는 젊은 아줌마 느낌이 났습니다. 나이가 기껏해야 40대 초중반 정도로밖에 보이지 않았는데 아줌마 특유의 억척스러운 느낌이 아니었어요. 또 그때 당시에 마침 몸짱이 유행했고 그 여사장님 또래의 아줌마가 운동으로 아주 대박을 냈던 적이 있어서 여사장님도 그 유행에 휩쓸렸는지 전반적으로 건강해 보였고 여기저기 관리에 정말 공을 들였다는 느낌이 났습니다. 그리고 같이 일했다는 그 종업원은 딱 그 당시 제 나이 또래이거나 저보다 조금 어려 보였어요. 기껏해야 제 여자친구 나이 정도 돼 보이는데 제 여자친구랑 비교했을 때는 이 친구는 잡지 모델을 해도 되겠다 싶을 정도로 제가 키가 작은 편이 아닌데도 제 옆에 서 있으면 여자인데도 꽤 크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사장님도 키가 작은 편이 아니었는데 이 친구는 진짜로 모델을 해도 되겠다 싶을 정도로 팔다리가 쭉쭉 뻗어 있었어요. 그런데 또 얼굴은 조망만해서 호프집 어두운 조명에 그녀가 생맥주 캔을 양손에 3개씩 들고 테이블을 지나갈 때면 일제히 가게 안에서 술 먹던 남자들도 다 그녀가 지나가는 자리에 시선을 빼앗길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그녀의 미모는 독보적이었고 제 생각에는 분명히 이 가게 안에 그녀의 미모 때문에 단골이 된 사람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여사장님도 미모 면에서는 남들한테 지지 않았어요. 단지 딱 하나, 그녀가 아무래도 나이가 있다 보니 젊은 손님들이 대부분이었던 호프에는 분명히 호불호가 갈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같이 일하는 제 또래의 그녀가 정말 연예인을 해도 되겠다 싶을 정도로 예쁘기는 했는데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여사장님이 더 마음에 들었습니다. 특히 손님 관리한다고 손님이 계산할 때 여사장님이 씩 웃으면서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 이 한마디를 할 때가 있는데 그 목소리에 묻어있는 연륜과 사람을 홀리게 만드는 그 눈웃음이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딱 봐도 이제 막 22세 돼 보이는 녀석들은 술 마실 때 보통 엄청 시끄럽게 놀거든요. 젊음이 무기다 보니 아무래도 그때는 무례한 게 멋지다고 생각할 나이잖아요. 그래서 여직원이 서빙할 때는 전화번호를 달래니 어쩌니 하면서 지들끼리 킥킥대고 찝쩍거리는데 막상 계산할 때 돼서 여사장님이 눈웃음 치면서 한쪽 뺨으로 싹 웃으면 아까까지만 해도 이 호프집이 자기 거인 것만에 시끄럽게 떠들던 녀석들이 여사장님 눈도 못 마주치고 바닥만 보면서 또 올게요 하고 여사장님 특유의 기로 그 어린 녀석들을 눌러버리는데 그거야말로 연륜에서 나오는 기가 아닌가 생각이 들었어요. 저 또한 그 표정에 매료된 사람 중에 하나로서 특히 누군가 계산하러 나갈 때는 하던 일을 멈추고 여사장님이 응대하는 그 모습을 보려고 고개를 돌리고 그쪽만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어쨌든 몇 주 일하다 보니 주방 이모들하고도 친해지고 일하는 사람들과 전반적으로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월요일에는 나가는 회사가 있기 때문에 토요일 저녁 5시부터 12시까지 일요일도 같은 시간 근무하는 걸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일하다 말고 12시가 땡치면 가끔 술이 고픈 날에는 집으로 퇴근 안 하고 술 마시는 손님으로 변하고는 했습니다. 토요일에는 특히 제가 일을 끝내고 나서도 정신없이 바빠서 여유가 없었는데 일요일은 비교적 손님도 토요일에 비해서 엄청 일찍 끊어지는 편입니다. 대학생이던 회사원이던 월요일은 한 주의 시작을 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사실 저도 토요일에 일 끝내고 한잔하고 퇴근하는 걸 선호했는데 가게가 바쁘니 눈치가 보였어요. 여사장님이 그래도 직원이라고 안주도 더 푸짐하게 주시고 해서 술 마시는 건 참 좋았는데 말입니다. 아무튼 가게가 바쁘니 제가 토요일에 남아도 왠지 거기서 술을 마시고 있으면 죄를 짓는 느낌이었다고 해야 하나요. 그래서 술 마시다 말고 바빠지면 가서 일도 도와주고 여사장님이 바쁘면 제가 계산도 찍어주고 그런 식이었어요. 그래서 되도록 토요일에는 그냥 퇴근을 했고 술이 마시고 싶으면 일요일에 남아서 한 잔씩 하게 되었습니다. 일요일은 10시 정도만 돼도 손님이 끊어지는 통에 여유롭게 마시기에는 그만한 날이 없었어요. 말한 대로 술만 시켜도 여사장님이 안주는 푸짐하게 주셨고요. 그런데 하루는 일요일 저녁 9시가 되었는데 손님이 완전히 끊겨버린 거예요. 더 있어봤자 인건비만 나갈 테니 눈치가 보여서 사장님한테는 먼저 퇴근한다 말하고 외상도 올려줄 겸 저도 술이 땡겼기에 곧바로 테이블에 앉아 술을 시켰어요. 그런데 여사장님도 더 손님도 안 올 것 같으니 그냥 가게 문을 닫아버리고 우리끼리 술이나 마시자는 겁니다. 주방 이모님들은 가게 문 닫는다니 저희 먹을 안주만 끝내주고 곧바로 퇴근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왼쪽에는 여사장님, 오른쪽에는 같이 알바하는 그녀. 그렇게 두 명의 끝내주는 미녀들을 양옆에 끼고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언제 또 이런 호강을 하겠나 싶어서 이만한 돈 버는 거 포기한 거 치고는 보상이 너무나도 좋았네요. 저는 그냥 저 혼자 조용히 마시려는 생각에 일부러 자리도 작은 테이블에 앉았는데 덕분에 몸이 서로 닿을 정도로 가깝게 앉아서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안주 집으려고 팔을 뻗을 때마다 옆에 앉은 여사장님과 팔이 스치니 기분이 묘했어요. 그런데 사실 여사장님이 조금만 옆으로 앉으면 스칠 일이 없는데 몇 번이나 그랬는데도 의자를 조금도 틀지 않는 게 제 마음속에서 혹시 이 여사장님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참 술을 마시게 되었네요. 여사장님 말고 같이 일하는 그녀는 조금 이런 서비스 직종을 하기에는 무뚝뚝했는데 술자리에 오랫동안 남아있는 게 신기하더라고요. 같이 일하는데 저한테 먼저 말 걸어본 적도 없고 술자리에서도 여사장님하고 그렇게 길게 이야기를 나누는 편이 아닌데도 끝까지 자리를 지키고 있는 모습이 참 신기했습니다. 술이 조금 들어가고 나니 여사장님이 그냥 일요일에는 가게 문을 닫아버릴까 하는 말을 하시는 겁니다. 일요일에 가끔씩 장사가 엄청 잘 되는 날도 있는데
그렇다고 매번 가게 문을 열기에 여사장님도 쉬는 날이 따로 없고 남들 쉴 때 좀 같이 쉬고 싶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남들 바쁠 때는 자기는 손님이 덜해서 안 바쁘고 남들 쉬는 날에는 쉬는 대로 가게가 바빠 정신없이 사는 게 이젠 지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옆에서 제가 듣고 있다가 그러면 마트가 그러는 거 마냥 2주나 3주 간격으로 일요일 하루는 가게 문을 닫아보면 어떻겠냐고 했어요. 여사장님은 그 말에 솔깃하시더라고요. 그래도 막상 하루를 오롯이 날려버린다니 매출적으로 부담이 있으니 여사장님이 쉽게 결정은 못하셨어요. 아무튼 그렇게 저는 몇 달 정도 더 일을 하다가 여자친구와도 잘 풀게 되면서 더 이상 주말에 일을 도와주러 갈 수가 없었습니다. 여사장님은 정들었는데 벌써 떠나려고 아쉬워했고 같이 일하던 그녀는 그냥 별다른 감흥은 없어 보였어요. 어쨌든 일하면서 저도 좋은 추억이 많았고 앞으로 술을 마셔야 한다면 다른 데 안 가고 이쪽으로 와서 마셔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도 주말 내내 여자친구한테 마르고 닳도록 봉사를 해야 했으니 가고 싶어도 가볼 시간이 없었죠.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한 3개월쯤 지났나? 여자친구랑 또 다투게 된 거예요. 이번에는 저번처럼 심한 다툼은 아니었지만 모처럼 예약해둔 펜션을 못 가게 돼버린 게 아깝긴 하더라고요. 기분도 꿀꿀하고 술이나 한잔 해야겠다 싶었는데 문득 알바했던 그곳이 생각난 겁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가게에 얼굴을 내비쳤죠. 여사장님은 그대로 계신데 같이 일하던 그녀는 안 보이더군요. 여사장님 말이 걔도 학교가 개학을 해서 못 나오게 되었다고만 설명해줬어요. 예쁜 걸로 보면 제 여자친구는 물론이고 제가 매력을 느끼는 여사장님보다 훨씬 예쁜 친구였는데 그래도 도통 저랑은 나누던 대화가 없었으니 그녀가 없다고 아쉽다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어쨌든 여사장님이 계시니까요. 가게는 여전히 바쁜데 아르바이트생 한 명 없어졌다고 여사장님이 너무 바빠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는 술 마시러 왔다가 그냥 돈 안 받고 여사장님 일하는 걸 도와줬어요. 새벽 2시가 돼서 손님들 거의 다 빠져나가고 나니까 그제서야 숨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여사장님이 정말 고맙다고 안주 먹고 싶은 거 말하면 가져다 줄 테니 일당 대신 술 먹고 싶은 만큼 먹다가 가라고 했습니다. 보통은 제가 맥주를 많이 마시는데